안녕하세요. 김송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뭐 입주민이나 아니면은 타 단지에 뭐 있던 사람들이 뭐 동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뭐 사고 나는 경우 그런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뭐 시설물의 하자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이 적용되려면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어떤 보험의 보상 처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파트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하자라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 그래서 뭐 시설물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다쳤다던가 예를 들어서 보행로가 크게 결손돼 있어서 야간에 어두웠는데 거기에 발이 헛디뎌 가지고 뭐 이제 발목이 다쳤다던가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놀이터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그 이동로에 있는 발판이 빠졌어요. 좀 공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넘어진 발을 이렇게 딱 팔을 짚쳤는데 그러면서 이쪽 상안고 이쪽 위팔뼈가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이런 뭐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아파트가 좀 오래되거나 그러면은 그 시설 관리를 좀 못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해당 아파트의 이제 주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아파트의 이동로는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동도 할 수 있고 놀이터도 보통 보면은 뭐 타 단지의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쉽게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시설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사고 건이 늘어나면 돼서 보험료도 할증되다 보니까 이 보험 접수를 굉장히 싫어하고 꺼리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난패해 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리자 그 시설 쪽 그 입주자 대표회라던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셔가지고 보험 접수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솔직히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셔라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심각하게 다친 경우, 그 다음에 심각하게 다친 피해가 시설물에 아주 중대한 결함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형사적인 어떤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제 아파트에서 만약에 사고 나는 것들이 이제 애들이 다치는 경우,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팔 가운데라던가 뭐 다리 이렇던 외측 복숭아뼈 같은 데가 골절됐다 그러면 후유장애가 크게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뭐 종결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크는 데 있어 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팔이 더 이제 길게 자란다던가 짧게 자란다든가 다리가 이제 길게 자란다든가 짧게 자란다든가 성장판이 다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 병원 가게 되면은 의사가 이 친구는 성장판을 다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된다.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오늘 사고가 났는데 지금 뭐 10살이에요, 얘가. 그럼 앞으로 성장이 끝나려면 최소한 10년은 남았는데 그때까지 뭐 계속 치료만 받고 주기적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험사에 우선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제 보상을 기본적으로 받고 치료비라든가 보상을 받고 1차적인 종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사 상대로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최종 종결할 때. 그래서 그 문구 안에 나중에 발생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후유장애라든가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게 입증해서 청구했을 때 보상한다. 뭐 이런 내용의 문구를 거기다 단서를 다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서 이제 뭐 한 뭐 10살, 15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20살 이후에 다리가 이제 뭐 한 5cm 정도 짧아져가지고 7, 8년 뒤에 발생한 장애를 갖다가 다시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상받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고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셔가지고 꼭 단서를 다셔야 나중에 혹시 아이한테 발생하는 큰 어떤 후유증 그러니까는 어떤 후유장애 같은 거, 예서 다리가 짧아진다던가, 팔이 짧아진다던가, 그런 부분들 평가해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굉장히 많고요. 간혹 시설에 하자가 없고 어떤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처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시설에 하자가 없고 뭐 본인이 그냥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면은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아파트 내에서 그 특약 중에 군해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가입이 돼 있다면, 군해 치료비 특약은 뭐 어떤 피해자분의 과실 유무,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 내에서 군해 치료비 특약을 가입 한도액에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이 보상을 해요. 과실을 따지거나 어느 그런 배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에서 그 입주민이라든가 고객분들의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런 가입하는 특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책임이 없더라도 그 특약이 있으면 치료비라는 어떤 명목 하에 그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활용하셔가지고 본인들의 뭐 어떤 손해를 최대한 만회하시는 것도 좋죠. 오늘 김손사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